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 주변국들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북쪽을 제외한 나라 중에서 특히 위협적인 것은 대륙의 군대인데요. 이번에는 수백 수천 발의 로켓을 비처럼 퍼붓는 대륙의 다연장 로켓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함대를 노리고 있어 비상사태에 처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 29일 산둥반도 북부 해안의 훈련장에 대륙의 거대한 다연장 로켓 300mm급 MLRS인 PHL-03 차량들이 속속 배치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원래 지상 공격용 GMLRS 무기인 PHL-03 다수를 해상에 있는 표적을 향해 무수히 발사했는데요. 무인 정찰기가 전송한 표적 정보를 토대로 보하이만 일대 해상 표적을 향해 무수한 강철 파편의 비를 내린 것입니다. 이 같은 무기는 현재 잘 갖춰져 있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막아내기 힘들어 해상 함대의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런 행동이 우리 해군의 제2함대를 노리는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은 서해에서 한국과의 양국 간 경계선을 대령도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자기들 멋대로 그어놓고 군사적 도발을 일삼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땅도 크고 인구도 훨씬 많으니 자신들이 서해에서 더 많은 구역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해군의 이 함대는 이 같은 대륙의 군사적 도발을 막아내기 힘들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로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해가 자신들 것이라 주장하는 대륙. 최근 들어 대륙은 한국의 이른바 서해 공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나라는 양국 간의 경계선을 그어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과 대륙 사이에는 서해를 두고 정해진 경계협정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륙 쪽에서는 자신들이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인구수 또한 훨씬 많으니 한국이 서해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와 함께 백령도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인 동경 124도선까지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강조하듯 지금도 매일같이 이 구역에 대륙의 해안 순시선과 군함을 보내는 것은 물론 해상 초계기까지 날리고 있으며 잠수함들로 하여금 이 구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게끔 지시하고 있습니다. 대륙의 해군 사령관은 우리 해군 참모총장에게 아주 당당하게 한국은 124도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게 웃긴 것이 자신들은 매우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편향된 지점인 124도선을 숱하게 넘어오면서 우리에게는 넘어오면 안 된다고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대륙의 서해 공정을 그대로 계속 지켜보기만 하다가는 124도선이 암묵적으로 정해진 양국 간의 해안 경계선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G7 회의를 통해 한미 미사일 협정이 완전히 폐기되었고 이제는 대륙이든 섬나라든 어느 곳이든 한국을 위협하는 국가에 우리 또한 재래식 탄두로 사용하는 지상형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날릴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저들이 갑자기 PHL-03 MLRS 차량으로 해상을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한 것은 자신들 쪽으로 미사일을 겨눌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PHL-03으로 해상을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한 것은 대륙군의 북부 전구로 유사시 한반도 지역을 담당하는 부대이기 때문인데요. 북부 전구가 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와 미 해군의 제7함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PHL-03이 지금 당장 우리 해군의 제2함대를 타격할 수 있으며 우리 해군 함정들은 이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요격이 불가능한 PHL-03의 수많은 초음속 유도 로켓들, 대륙의 공식 명칭으로는 03식 원정화전포라 불리는 PHL-03은 원래 지상 기동부대 화력 지원용 무기 체계인데요. 지상군의 진격에 앞서 적 진지를 파괴하거나 적의 포병, 지휘고, 방공 무기 등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로 기본 사정거리만 70km에서 130km,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160km나 되는 엄청난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235kg이나 되는 무지막지한 탄두 중량을 가지고 있으며 차체 하나에 여러 발이 들어가는 다연장 로켓을 운용하는 만큼 파괴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원래의 목표는 원거리에 있는 군진 목표물을 타격하거나 개활지 및 엄폐물 지역에 있는 부대를 초토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보병 중대를 제압하기에 더없이 강력한 무기이며 튼튼한 장갑을 갖춘 전차 중대의 장비 및 포병대를 제압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적이 날린 전술 유도탄을 요격하거나 대륙의 항공기들이 활동하기 쉽게 적의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주기되어 있는 적의 헬기, 지휘소, 통신 중추 시설물과 군사 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는데요. PHL-03은 러시아의 다연장 로켓인 BM-30을 기반으로 나온 것입니다. BL-30의 핵심 목표가 나토군의 야전 비행장, 전선사령부, 후방 수리창 및 군수 보급 시설, 교통요지 및 병력 집결지와 같은 전략적 수준의 타겟에 대한 제압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PHL-03의 위력은 당연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처럼 PHL-03이
해상의 목표물을 상대로 타격하는 훈련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훈련에서 PH-03은 무인 정찰기가 전송한 표적 정보를 바탕으로 보하이만 일대의 가상 표적을 향해 날아갔는데요. 유도 장치의 도움을 받아 탄도를 수정하며 표적 인근까지 날아간 수많은 로켓들은 상공에서 폭발해 표적에게 날카로운 강철로 된 파편의 비를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같은 운용 방법은 대륙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대지 로켓을 지대한 방식으로 운용해 해상의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작전 개념은 미 해병대에서 처음 나온 것인데요. 미 해병대는 당시 C-130 수송기를 이용해 공수할 수 있는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 M14 하이마스로 적수 상함을 공격하는 방안을 연구해왔습니다. 지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상륙함의 넓은 갑판 위에 올려놓고 로켓을 발사해 해상 표적을 제압하는 식의 훈련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다연장 로켓은 떨어지는 명중률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화력을 목표 지역에 비처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것 또한 유도 로켓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정밀한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다연장 로켓을 지대함 무기로 사용할 경우 상대편의 수상함에서는 이를 막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란 점인데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이지스함 등의 함대 방공 시스템은 항공기를 요격하거나 아음속으로 날아오는 대함 미사일들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PH-03과 같은 다연장 로켓의 속도는 마하 4에서 6이나 되는 데다 직경이 30cm에서 40cm에 불과해 요격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런 유도 로켓들이 차량 하나당 12발씩 숨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날아와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니 곤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게다가 굳이 상대방의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더라도 PH-03 다연장 로켓을 요긴하게 써먹을 방법이 있는데요. 공중에서 로켓을 폭발시켜 강철 파편의 비를 퍼부어버리면 강력한 이지스함의 레이더와 탐지 장비들이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이지스함의 외부에 설치된 레이더의 패널에 파편이 조금만 박힌다 해도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니까요. 이렇다 보니 대륙이 PH-03들을 산둥만도에 다수 배치해놓고 우리 해군의 이 함대를 공격한다면 큰 문제인데요. 이럴 경우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만 바깥쪽이 그들의 사정거리 내로 들어가기에 경기도 평택함에 있는 우리 해군의 제2함대는 항구에 갇혀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대륙이 만약 신형 다연장 로켓인 PCL-191 대구경 다연장 로켓까지 동원할 경우 우리나라의 서해 전역이 그들의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PCL-191은 370mm 로켓을 사용할 경우 350km 내에 있는 목표물을 향해 차량 한 대당 탄두 중량 200kg짜리 로켓 8발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한 화력을 지닌 750mm급 전술 탄도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차량 한 대당 2발의 미사일을 500km까지 날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 해군 2함대에는 함대 방공 능력을 가진 KDX-1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의 입원함인 을지문덕함이 있지만 다연장 로켓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을지문덕함에 탑재된 함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짧고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지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요격이 가능하다고 해도 을지문덕함의 부족한 미사일로는 대륙의 다연장 로켓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로켓과 미사일을 모두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와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이 발표되었지만 문제는 이것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개발에 적어도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응할 아주 강력한 수단이 있는데요. 대륙이 대한민국을 공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반격. 우리 해군이 대륙의 다연장 로켓에 의해 공격받을 경우 우리는 육군이 가진 무시무시한 재래식 탄도 미사일들과 순항 미사일을 대륙에게 날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곧장 대륙의 수도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한 사정거리 1500km의 현무3 순항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의해 대륙의 지휘소나 해군 모항, 공군 기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정거리가 3000km에 이르는 현무3D 순항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죠. 물론 대륙은 탄도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아무리 아음속이라 해도 순항 미사일은 그렇게 쉽게 막아낼 수 있는 미사일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무3의 해군형은 사거리 500km의 함대지 미사일인 해성2와 사거리 300km의 잠대지 미사일인 해성3인데 이들 또한 너희가 쏘면 우리도 쏜다는 태세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산둥만도에 자리 잡은 다연장 로켓들을 공격해 된다면 대륙으로서도 골치 아플 겁니다. 현무3는 아음속의 순항 미사일이라 대륙 본토로 날아가는데 1시간가량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탄도 미사일인 현무4와 SLBM인 현무4-4는 다릅니다. 현무4는 탄도 중량이 2.5톤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거리는 800km를 넘기기에 백령도에서 발사할 경우 대륙의 수도가 사정거리 내에 들어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신형 현무 미사일 중에는 사거리 500km의 탄두가 무려 4톤급인 괴물 같은 미사일과 SLBM으로 제작되는 현무4-4도 있습니다. 현무4는 대기권 재돌입 속도가 마하 10을 넘기기에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는 사실상 요격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게다가 초력 편향 노즐과 스텔스 도료까지 적용되어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도 않으며 고도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기에 대륙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 유효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이제는 한미 미사일 협정마저 폐기되었으니 이를 뛰어넘는 더욱 무시무시한 재래식 미사일의 개발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대륙에 다연장 로켓이 기세 좋게 큰 소리를 쳐도 사실상 실제로 공격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우리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그들도 탄도미사일로 반격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이런 수단을 쓰는 순간 국제사회의 표적이 될 겁니다. 대륙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한민국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 보호받고 있는 나라이기에 이를 명분 삼아 미국은 얼마든지 대륙을 공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대륙에게 핵 공격을 받았는데 이를 외면했다가는 전 세계가 미국의 핵 우산을 믿지 못하고 자체 핵 무장을 선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런 만큼 대륙이 나날이 우리에게 도발을 일삼으며 무시해 될 경우 이제는 우리도 그에 대항해 큰 목소리 한 번쯤 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